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만기일다운 변동성을 보인 오늘 시장. FOMC를 소화하며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오라클의 실적과 함께 하락 전환하며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봐야 할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다가 약간 얹힌 오늘 시장입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정신 없으셨죠? 이경환 대표님. 뭐 매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이런 날이에요. 누구누구가 널뛰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만기일은 어쩔 수가 없는 우리 특히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어쩔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어쩔 수가 없다.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 오늘 대기실에 오셨는데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경락 대표님도 정신 없던 시장이다, 쉽지 않았던 시장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온도 괜찮으실까요 지금? 네, 오늘은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오늘 하루 어떻게 네. 좀 보내셨을까요? 이현아 대표 때문에 후끈후끈합니다. 그렇죠. 저도 후끈후끈해요. 네. 일단 시장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래 와서 매매에 대한 패턴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혹은 장중에 움직여서 추격 매수했던 매매보다는 먼저 샀던 종목들이 장 초반에 대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시장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요 굵직한 이벤트 지났습니다. 뭐 FOMC에 대한 일정도 지났고 내마녀의 날도 지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과거는 빨리 잊으시고 이제 남아있는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이겨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의 중심에는 저희 종목쇼가 있고 네. 저희의 중심에는 인간날로 이경락 대표님이 있는 만큼 후끈후끈하게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정말 정신없이 시장 대응하고 뉴스들 체크하시느라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규장 마감은 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시장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뉴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파월의 발언을 주목했어요. 고용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 네. 이게 두 가지가 같은 의미거든요. 고용 데이터는 안 좋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는 좋은데 실질적인 고용은 안 좋다. 자, 파월은 알고 있는 거죠. 피지컬 AI 시대로 인해 가지고 또 AI가 상당 부분 노동력을 지금 대체하는 구조에서 고용 지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즉 결론적으로 미국은 내년도 뭐 2번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초저금리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금리 1%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을 대체하던 노동력이 AI가 대체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죠.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모든 제조업이든 공산품이든 아니면 농작물이든 모든 것이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인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초저금리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분명히 어제 미시장은 좋았거든요.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만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엉켰고요. 뭐 오라클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죠. 내일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니까. 맞아요. 브로드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라클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기 때문에 떨어진 거였고 오늘 음봉 때 좋은 종목도 매수해 놓으면 내일 또 새로운 랠리로 새로운 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만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만기일이었던 만큼 변동성이 불가피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틈을 타서 기회를 미리미리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슈와 함께 주목해볼 종목들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한 생보법이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네. 이야기 궁금한데요. 한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아침에 뭐 반도체가 좀 기회를 좀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하루 종일 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용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연이은 이 바이오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가 좀 예상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뭐 CDMO 또 유전체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후속 이제 이 반삭될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 연말 연초는 바이오 장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라면은 조금 더 종목 중심으로 갈 때 가장 탄력적인 흐름들 지금 바이오가 주인공이라는 것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보법 통과가 된다며 CDMO부터 유전체까지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 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변동성 컸던 시장입니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 탄력 보여줬을지 리뷰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DIC 벌써 87% 넘는 엄청난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비나텍 역시나 계속해서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34%대. 코칩은 29% 넘는 3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BHI와 STI 역시나 26%, 20%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적 상승률이 아닌 오늘장에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DIC 같은 경우에는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트레이딩을 좀 해 나가면서 저점을 잡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을 좀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칩이 이제 삼성전기가 한 뭐 5% 뛰게 되면 상한가가요. 그만큼 MLCC 관련돼 가지고 뜨거운 테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MLCC 업황 워낙 좋고 삼성전기 주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붙으면 또 강하게 갈 수 있어가지고 좀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참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STI가 오늘 반도체가 좀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HBM4의 가장 확실한 장비주로 시장에서 간택한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이런 류의 종목을 또 오늘부터 발굴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가 전반적으로 쉬어간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또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네.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ABion입니다. 61% 넘는 굉장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로보티즈 이 시간 몇 번이나 리뷰를 했던 종목이죠. 벌써 52% 넘는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로핏은 40.7%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얼마 전에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 벌써 36%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젠 26.56% 상승률 기록 중에 있네요. 이 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확실하게 오늘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제가 최근에 연말 연초 때 집중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오가노이드인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의 이제 이 새로운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가 오가노이드 사업입니다. CDMO, CMO 사업뿐만 아니라 CRO라고 해서 오가노이드를 배경으로 한 위탁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을 했을 텐데 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빅파마와 연계 가능성을 상당히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의 미래 먹거리다. 오. 새로운 신사업이다. 이 타이틀만으로도 오가노이드 사업을 알아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이제 이 뉴스를 잠깐 봤을 때 생물보험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다. CDMO 사업들. 그 부분 안에서도 오가노이드에 대한 사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소개드리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정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좀 결집되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평선이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정배열 매매하자. 네. 지금은 정배열이 확장되는 구간에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추세를 끌고 가시는 전략 이해 드리겠고요.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은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를 지지해주는 이번에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 토모큐브, 오가노이 사이언스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모큐브와 함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못 해드리는데 이 밖에 서부 T&D도 이광무 대표님이 또 네. 얼마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수급포착 종목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걸로 알아요. 서부 T&D에 대해서는 네. 이따가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짧게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이경래 대표님께서 시즌 1 때 또 몇 번 네. 소개를 해주셨던 네. 종목이기도 네. 해서 대표적인 땅 부자 종목으로 또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시간이 나면 더 이야기 네.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댓글에 환율을 비롯해서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종목 쇼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종목 이야기 하느라고 더 자세한 시장 대응 전략 못 세워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낮 평일에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이경락 또는 뭐 히트전, 종목쇼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무료니까 뭐 무료면 공짜 뭐 양재물도 마신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지만 퀄리티는 무료가 아닌 퀄리티로 준비해 주십니다. 매일 평일 낮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는 이경락 대표님이 네. 있다면 장 마치고 오늘 방송 마치고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무료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료와 무료기 있는 분들은 또 장 끝나고도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 네, 라임이 엄청나십니다. 네. 애프터 마켓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으로 유명한 그 네. 시간입니다. 방송 마치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바로 내려가셔서 5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지금 댓글에 고민,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많은 고민 올라오고 있는데 고민의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총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섹터 앞서 이슈에서 살펴봤듯이 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죠. 생보법 기대감에 바이오주들 단연 눈에 띄고요. 유동성 장세에 부동산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자산주들로 묶이는 종목들도 특징적이었던 하루였는데 이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쪽은 어디일지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성신양회, 한전기술, 대창단조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은 바이넥스, 티움바이오, SP소프트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죠.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수급도 수급이지만 네 글자. 네 글자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바닥에서 시작하는 류의 종목들 그런 것도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의 시기를 이어가려는 오늘부터 1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네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바이오 요정입니다. 바이오 요정이요? 바이오? 바이오 요정. 좋습니다. 네. 이광무 대표님. 바이오 종목을 많이 갖고 왔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해줄 섹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였잖아요. 네. 바이오, 반도체, 로봇을 항상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바이오 특집 기대를 해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성신양회예요. 성신양회. 오늘 서부 T&D 날아가는 거 보면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자산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다. 국내 그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 공장이 있는데
단양 팔경 그 여행하다 보면 성신양의 공장이 보여요. 그 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재조명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멘트 산업이 살아나게 되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성신양이와 같은 시멘트 업체들의 활성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결론적으로 제가 뭐 선택한 것보다 한일 시멘트든 아시아 시멘트든 오늘 시멘트 관련된 정보도 다 올라가면서 성신양에도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럼 왜 하필 성신양이냐?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 3분기 때부터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차트였습니다. 자, 차트는 옆으로 기다가 살짝 드는 그런 형태고요. 자, 오늘 살짝 고개를 드는데 거래량이 아래 터진 거 보이시죠? 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그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크게 가는 성향을 보여주거든요.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의 첫 번째 양봉 나쁘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앞으로 강한 탄력 기대를 해보자. 오늘 네. 잠시만요. 제한 좀 잡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PBR이 또 다시 한번요. PBR이 0.43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부분, 이런 자산가치 재조명 관련된 종목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저평가 매력까지 살아있는 시장의 선택을 받은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 첫 번째 종목 성신양회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하면 네. 또 우리 이광무 대표님 제가 이 자리에서 빼놓을 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방송에서 바이넥스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드렸었고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바이넥스 종목 상담까지 이 안에서 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들고 가자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일주일 사이 동안에 꾸준하게 좀 올라왔고 이제는 본격적인 가격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는 위치이거든요. 이제는 타점 맥점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우선 이제 바이넥스를 설명하기 앞서서 앞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리면은 중국에서의 생산할 수 있는 CDMO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감과 그리고 이제 그밖에 주요 기업들이 CDMO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빅파마들이 우리 기업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워낙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캐파를 가지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줄 서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과의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최근에 와서 바이넥스가 지난해부터 해서 FDA 이 시설에 대한 실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좀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위탁 생산을 맡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면은 지금은 중국을 배제해서 한국 기업들을 찾고 있는 시점이라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기에 앞서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좀 받으면서 올라왔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선택이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회사입니다.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이제는 바닥을 통과해서 이평선을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15,500원 정도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단계별 상승에서 계단식 상승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과 수급과 또 그리고 차트 성적까지 모두 다 좀 고르게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요한 차트의 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요정의 바이오 특집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이광무 대표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이넥스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네 글자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 네, 한전기술은 뭐 제가 이제 원자력을 좀 그렇게 그닥 뭐 선호하지는 않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데이터 센터나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그 멀티모달 AI 시대에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일한 해법은 원자력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한전기술은 국내 한국 한수원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 설계를 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과점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K원전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전기술이 그 모든 설계를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원자력의 상징과 같은 심볼과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류의 종목을 우리는 대장주가 될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맥락으로 가져왔고 실적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실적은 원전은 아직까지 턴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3분기 때도 좀 빠르게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 10%대 회복하고요.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수급이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 수급이 강력히 들어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나사로가 떴어요. 죽다가 살아나는 자리, 부활의 상징 나사로가 떴고요. 나사로가 뜨면서 오늘 무슨 그림이죠? 1일입니다. 자, 종합점수 91점에 차트 점수 95점, 나사로까지 떴어요. 나사로의 오늘 1일이니까 금상첨화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길게 봤을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전력난의 해결책으로 원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와 함께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전기술 반가운 그 초록색 창이 떴습니다. 나사로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믿을 만한 나사로가 포착한 종목 그리고 오늘부터 설레는 1일 차트인 만큼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목해보자. 한전기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바이오에 대한 호재설이 최근에 임상 데이터 발표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제가 포인트 중에 하나로 요즘에 면역 항암제, 면역 세포 치료제 이렇게 면역자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연말 연초기 때문에 뭐 특이 동향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 정책적으로 했을 때 뭐 생물보안법 그리고 첨생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생법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면역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뭐 이 유전자 치료제 이와 같은 포인트를 좀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기업이 그런 포인트를 지니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이 치료제 부분 안에서는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면역 항암제 쪽에서 스테디셀러인 키투르다와 병용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병용 임상에 대한 좋은 성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신약들 중에서는 일단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제품들이 많다라는 거 이것도 포인트고요. 그리고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첨세법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는 지금 이 연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기간적인 조정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에 대한 위치를 좀 잡아가고 나서 이평선에 대한 수렴을 거친 위치이고요. 지금은 바닥을 지지하는 위치라서 저점에서만 이 수급 사인만 들어온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이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이평선 수렴에 대한 변동이 나온다라면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요한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움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려는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엠버님이 바이오 요정 네. 말고 바이오 왕자님이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어떠세요? 왕자님? 요정할 거예요. 요정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 네. 대표님 또 귀여운 캐릭터이시기 때문에 바이오 요정으로 가겠습니다. 바이오 요정의 두 번째 종목 티움 바이오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엠ber분이 약간 손가락 오므라드시는 분이야. 왜 그러세요? 뭐 왕자 뭐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아무튼 네. 센스 있으세요. 맞아요. 대창 단주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수급 포착이 돼서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이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린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던 종목인데 네. 대창 단조는 굴삭기나 뭐 불도저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 탱크롤이라고 하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동사가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저번에 화천기계도 한번 얘기했었고 네. 뭐 그런 류의 종목도 계속 이야기 조금씩 드리거든요. 공작기계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뜨겁게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뭘로? 공장 자동화 또는 다른 이름으로 로봇의 부품으로. 네. 대창단주도 로봇 부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트랙 체인, 말 트랙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부 구조 부품, 트랙 체인이나 로라앤 아이들러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로봇과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부품으로. 세그먼트 앤 스프라켓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베어링, 어떤 관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동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거 로봇으로 엮이게 되면 대여가 될 수 있다. 제2의 DIC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일단 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수급이 말을 해주겠죠. 외인과 기관의 하루가 멀다 하고 사들이는 이 모습들.
요것이 일단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차트였습니다. 자, 옆으로 기다가 살짝 고개 들었어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1위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장대 양보 하나 나오게 되면 1위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성장성 큰 이 로봇 시대 기대감과 함께 주가 탄력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은 대창 단조 만나봤습니다. 오늘부터 1위는 아니고 약간 반나절 정도 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SP 소프트인데요. 네. 이 종목은 주가의 위치가 좀 매력적이라서 차트를 좀 의심하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면요. 우리 그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이 챗 GPT를 적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좀 변형시킨 최초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든 네이버든 B2C 소비자들에 대한 이 AI 기능보다도 B2B 사업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 뭐 코파일럿 이와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 코파일럿에 대한 이 AI 기능을 접목시킨 O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SP 소프트는 기업형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기업형에 대한 공급이 공공기관으로도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장은 계속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차트에서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외우면서 다니고 있지는 않은데 DAAS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DAAS, 뭐 SaaS 이런 단어들을 종종 보실 거예요. 두 가지 단어 모두 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안에서만 딱 보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도 활용하는 것, 혹은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것, 그런 기능을 좀 구현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클라우드 연계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연말 연초 때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에 대한 서비스를 구독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이 성능을 부여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의심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와서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주가에 대한 관심 몰이를 했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세에 대한 중심선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주가에 대한 추세 눌림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6,200원만 넘어간다라면 저는 단기 급등세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 대한 점수가요 93점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차트 중심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6,200원 라인 돌파한다면 더 탄력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보자. 빙봉요정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수급레이드 포착 종목 SP 소프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 매일매일 이 접수 종목들이 날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9가지 종목에 올라와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9가지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원익 IPS부터 클래시스까지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도와줘요가. 어려워요 도와줘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띄어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상담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만큼은 좀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원익 IPS 할까요? 네. 뭐가 어려워요? 이건 들고 가세요. 어려워요 도와줘요.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맞아요. 주가의 위치가 아마도 한 달 전쯤 사셨다라면 좀 기나긴 시간에 대한 인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장비 종목들은 P4, 뭐 M15X 이렇게 주요 공장에서의 장비 발주가 나와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발주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P3 공장에서도요. 전체 이 장비 공급의 60%가 얘네 거예요.
그러면 다음 공장에서도 당연히 익숙하게 이들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제 원익 IPS, 테스, 이 유진테크 이 기업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에 가까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턴키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장기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어느 일정한 자리에서는 쉬어갔다가 다시 가고 쉬어갔다가 다시 가고 지금도 큰 시세 내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에 대한 맞물린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 삼각수렴돼서 시세가 나오면은 빠른 상승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어떤 가격대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손실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들고 가세요. 좋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 수급 포착이 계속 되고 있는 어제 종목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수급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시청자님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도체 형제 두 분이 또 주목하고 네.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 이어가기 마련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매출 확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이야기하기 없기. 아니야, 이분은 혼 좀 나야 돼. 아니, 어제 얘기하고 오늘 샀을 거 아니야. 오늘 산 걸 지금 네. 손절 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반나절 투자하면 장기 투자라고 하더니 이 사람아 뭐 투자를 그렇게 해요. 예. 네, 원익 IPS 너무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같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어떤 상담 먼저 도와주실까요? 예, 저는 SK 하이닉스 이거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아, 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 왜 이래요? 예. 우리 거래소인지 금감원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아니 대한민국 시가총액 2기업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버리면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 다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참 난 이거 낭차하네요. 이분도 고민이 뭐냐면 경고 해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 네. 투자 경고가 돼 있는 종목을 대한민국 2등의 시가총액이라. 아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곧 해제될 텐데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고요. 근데 좀 깊이 있게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네. 뭐 이게 많은 투자가들이 납득시킬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전 이 화면을 우리 하이닉스에서 보게 될 줄이야. 자 화면 잡아주시면 경고 위험 정보를 제가 하이닉스에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맞겠고요. 이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하이닉스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본연의 가치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가지고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네. 바랍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은 계속해서 버티자, 들고 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네. 상담 도와주실까요? 동훈 아나텍을 볼까요? 저도 좋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데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 동안에 정말 시세가 정말 강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느슨하게 내려왔던 게 두 달 사이 만에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위치가 충분히 이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 차트 먼저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대략 한 8개월 정도가 못 갔다가 네. 어떻게 보면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갇혀 있다가 이 지금 두 달 동안 움직인 각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하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고 해서 주가 추세가 한 번에 무너졌다? 아니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쉴 자리가 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은 항상 빠르게 올라온 만큼 불안한 상승을 예상하고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 대응 실패다라고 좀 꼬집어 보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위치를 판단해 보면은 일단 첫날 하루 나왔을 때 주가의 아래 꼴이 연출돼 있죠. 이 라인대가 이탈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까지 결집되어 있습니다. 가격선을 했을 때 24,5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야기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OIS 컨트롤러 있죠. 이거는 손떨림 방지인데 사실은 이 동훈 아나텍이 이 기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단에 있는 것 혈당 측정기
타액으로 해서 혈당 측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이번에 CES 출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CES 수혜주로서 뭔가 주목받을 만한 일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용은 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차트를 대응할 자리에 있으니까 24,500원 손절 라인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4,500원 라인 지지하는지 시청자님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CES에 대한 기대감, 재료는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훈아나텍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상담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전 두산 테슬라 좀 설명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 그 테슬라 자율주행 타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김진아 MC 타봤어요 이번에? 저는 못 타봤죠. 아, 내가 그거 빌려올게요. 정말요? 네, 그거 타고 집까지 한번 모셔드려볼게요. 너무 영광입니다. 같은 동네 산다 맞아. 정말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이번에 모델 S를 타보고 놀란 게 네. 여기서 그냥 딱 나가서 막 눌러요 우리 집을. 여기도 어디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타본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센싱의 시대가 왔구나. 이미지 센싱의 시대가 왔다. 테슬라는 라이다나 레이더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 센싱 기반의 카메라 방식으로 이거를 선택했어요. 센싱 기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산 테슬라는 국내 최대 이미지 센싱 테스트 전문 기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HBM4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메모리 아래에다가 로직 반도체를 붙여야 되는데 이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HBM4의 수혜주이기도 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달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좀 쉬었어요. 그냥 같이 쉰 거예요, 그냥. 그 반도체가 또 올라가. 그럼 또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2차 파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자, 그림 보게 되면 삼성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많이 올라왔고요. 자, 올라오고 나서 어떤 그림이에요? 옆으로 계속 기고 있죠. 기다가 서서히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다리시면 다 올라옵니다. 자,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나중에 상승 파동이 크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잖아요. 투자하시는 시청자님의 기분은 어때요? 세워라, 내워라, 아유, 이렇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터질 때는 강하게 나 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계속 홀딩하십시오. 좋습니다. 지금은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 조정 이후 반도체 업황이 더 탄력을 보일 때 함께 강한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두산 테스나다. 우리 이경환 대표님 시청자분이 렌트카 사업도 하시냐고 네. 너무 웃기다고 뭐 다 합니다. 또 댓글도 남겨주고 네. 계세요. 테슬라 FSD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부산이 그렇게 또 운전 고수들이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네.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한번 꼭 그러면 태워주세요, 이경환 대표님.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성공하면. 그러니까요. 거의 FSD. 뒤에서 클락션만. 두산 테스나 이런 이 재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다음 상담 도와주실까요? 로봇 볼까요? 이렌시스. 이렌시스. 네. 힘없는 로봇주보다 더 나은 변신 중. 뭘 상담해 드릴까요? 약간 일단- 키워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렌시스에 대한 포인트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요. 삼성전자 이 가전제품 쪽으로 공급해주는 회사였고요. 최근에 와서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의료 형태로 해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보핏이란 것인데 네. 항상 이제 CS에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어필되었던 장비이기도 해요. 보행 보조이기도 하고요. 머지않아서 이제 부모님 댁에 보핏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까치가 오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정식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보핏 수혜주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제 판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보핏이 됐든 아니면 볼리가 됐든 삼성전자의 가전에 대한 로봇 형태가 언제 또 소개가 될까요? 명절이 아니더라도요. CES에서 충분히 소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를 앞두고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가격대 보면은 6,300원, 6,400원 정도의 위치인데요. 화면에 제 마우스 선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대가요. 과거 차트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가졌던 위치입니다. 이 박스권이 지금 현재 통과되고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만 이제 완벽하게 넘어간다면 지금같이 거래량이 크게 유입되면서 돌파를 소화하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다음 전고점에 대한 위치가
8,000원 라인대예요. 지금은 로봇주 안에서의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에서 어필될 수 있는 이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랜 시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 유입도 좋았다. 지금은 그 전고점에 혹은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저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000원 단위로 볼까요? 7,000원, 8,000원 라인대 이렇게 가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CES라는 모멘텀과 함께 이랜시스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강문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더 만나보면 오늘 신기록 경신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역대급 상담 많이 해드리는 거라서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광고가 생각나네요. 어떤 광고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 되겠어. 한 3년 안에 네. 여보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들어놔야 되겠어요. 이런 광고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광고 제가 제작하고 싶어요. 자,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 아모텍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아모텍은 이게 개별 계좌에서 좀 그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서 좀 쉬어가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MLCC라는 자동차나 로봇에 다 들어가는 특정 부품인 MLCC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니까 아모텍은 전도 유망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원래 동사는 이제 안테나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MLCC에서 매출이 찍히면서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조정이 깊었는데요. 자, 깊지 않았죠.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터지게 되면 강하게 터질 수 있어가지고 네. 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올린다. 그때가 오히려 물량 추가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죠. 이 종목이 굉장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 가지고. 아무튼 거래량이 붙는 순간이 오히려 물타기든 불타기든 하는 시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나가면 참 좋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모텍 거래량을 신호탄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일단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이강무 대표님과는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하게 상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픽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후보로 올라왔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5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CJ CGV, 자화전자, 대한해운, 덕산 하이메탈, 매드팩토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의 픽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매드팩토입니다. 오늘도 이경락 대표님의 픽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아, 제가 이 종목을 저번에 가져 나왔었어요. 약수익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가져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CGV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극장 사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니까. 네. 아, 제가 뭐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이제 매드팩터 분명히 이강문 대표 가져 나올 거 알면서 내가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자화전자는 너무 많이 떴고. 배려가 담긴 예, 종목이었네요, 오늘.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또 가져 나왔습니다. 네. 종합포착으로 된 종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종목을 또 가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덕산 하이메탈은 솔더블 글로벌 30%의 점유율, 그러니까 솔더블 전체 시장에서 엄청난 업체예요.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리드 프레임이나 뭐 와이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최첨단 칩을 이렇게 이제 볼을 넣어가지고 범핑을 하거든요. 그 반도체를 패키징합니다. 거기에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HDD. 요즘에 가격 많이 튀었다고 얘기하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솔더블 전문 기업이에요. 모르셨죠? 네. HDD 가격이 튀게 되면 얘네들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최근에 삼성전기가 만드는 뭐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가 만드는
LG이노텍이 만드는 FCBGA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솔더블 세계 시장 7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 FCBGA가 자동차랑 로봇에 정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혜주로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전장 플러스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또 구분지어 볼 수 있죠. 실적이 그동안 근데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별도 실적은 좋았는데 자회사들이 참 이게 못 따라줘. 빠따 한번 맞아야 돼 진짜. 아무튼 자회사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네. 실적이 별로였는데 별도 기준으로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어요. 그 솔더블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만 오사트 업체 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경우에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내년에 뭔가 물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지금도 싼데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것까지 터지게 되면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그러니까 본업은 좋아요. 근데 이제 연결로 돼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회사들 진짜 한번 혼 좀 나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기관 쪽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기관 쪽에서 원래 잘 안 만지는 류의 종목이거든. 시가총액도 작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1위는 아니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100m. 신나게 뛰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뛰어가려고요. 100m 뛰어가는 거면은 정말 얼마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네. 네, 덕산 하이메탈 예전에 한번 수급 포착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수급 포착이 돼서 파이널 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배려와 사랑이 담긴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만나봤고요. 이광모 대표님의 네. 파이널 픽 종목이죠. 매드팩토에 대한 투자 네. 포인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4가지 키워드 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종목이었죠. 예. 매드팩토는 제가 뭐 방송이든 실제로 투자하면서 실패를 해본 적 없는 종목입니다. 이 왼쪽에 이 별이 보이시죠? 제가 전무후무한 트리플 우승을 했었을 때 네. 매드팩토로 수익을 정말 많이 냈어요. 그래요. 예, 실전 매매를 하면서도. 효자 종목이네요. 예, 효자 종목이고 네. 항상 좋은 타이밍에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매드팩토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 중에 하나가 키트루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 키트루다가 곧 특허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와 같이 판매를 하고 싶은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키트루다와 함께 병용 임상을 통해서 이 의약품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오시밀러 종목들 안에서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관련된 병용 임상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인데 키트루다하고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병용 임상을 해왔고요. 유의미한 데이터에 대한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키트루다가 병용하고 있는 이 제품군 중에 하나가 벡토서팁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트에서 이제 자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에 있는 벡토서팁에 대한 설명이요. 바로 키트루다와 병행하고 있는 약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독으로 고륙종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이 뼈에 들어와 있는 초기 암 세포에 대해서 완전 관해 기술을 입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부터 해서는 본격적인 이 벡토서팁에 대한 기능화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이 아니라 벡토서팁과의 병용 임상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최근에 와서 면역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관심 많이 받는다고 했죠. 지금 11월, 12월 달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충분히 가격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아마케, 종양학회까지 본다라면은 충분히 임상 데이터에 대한 발표 기대감 가져 있을 겁니다. 차트 점수는 95점 만점이고요. 뭐 중요한 타점에 대한 위치에서 거래량이 돌아왔기 때문에 맥점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왼쪽 가슴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포스타를 안겨주는데 기여를 한 효자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드팩토 소개해 주실 때마다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 좋은 종목은 많지만 언제 가져와 주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과 또 합이 잘 맞는 그 종목 매드팩토 오늘 소개해 주신 만큼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원픽주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아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경혜 대표님. 초코 붐빵님께서
붕어빵님께서 이경원 대표님 오늘 낮에 방송하셨냐고 못 들어갔다고 아쉽다고 예, 하셨는데 공개 방송을 했죠. 오늘은 다른 곳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곳에서. 내일은 어디서 하죠? 내일은 정상적으로 유튜브에서 할게요. 네. 야, 나 찾아다니세요. 예. 아무 뭐 환영합니다. 예. 초코 붕어빵님. 내일은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네. 예. 필명이 아주 그냥 배고프게 하시네요. 아무튼. 예, 내일 오후 1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초코 붕어빵님도 찾을게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네, 내일 꼭 꼭 참여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이경원 대표님, 이광문 대표님 팬덤이 굉장히 많으신데 초코 붕빵님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원 대표님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종목 상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장안의 화제 네. 역시나 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우리 이광문 대표님. 아이 뭐 이제 시작입니다. 포스타의 위험을 어디서 무료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요, 바이오 요정 보러 오세요.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골라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요정도 좋고 바이오 왕. 바용. 날좀 바용. 바용? 이따 바용. 네. 바이오 요정이 5시 10분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바이오 요정 기다려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